근데 여기서 사업자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고 포장을 누가 기획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짝퉁 과자가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은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업자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을 해외 업체에 OEM으로 생산해서 국내에 판매해 왔는데 어느 날 해외 업체가 OEM을 중단하고 자신의 제품인 양 내 것과 거의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국내에 판매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짝퉁 과자가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은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상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과자를 국내에서 판매해온 회사였습니다. 해외 업체에 생산은 맡기고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외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관계 종료를 통보를 해왔고, 그 이후에 해외 업체는 의뢰인의 과자와 거의 똑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과자를 생산해서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짝퉁 과자가 오리지널을 밀어내고 매대에 판매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의뢰인은 국내에 이미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고 해당 수입자 그리고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등록한 국내 상표는 무효다. 제품과 포장에 대한 권리는 실제 과자를 생산한 해외 업체에 있다. 사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이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제품을 OEM이나 해외에서 생산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누가 제품의 진짜 주인이냐 라는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중요하게 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제품의 맛, 성분, 포장, 브랜드 사용을 주도하고 통제를 해왔는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한국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과 포장 도안을 주도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관리해 왔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근거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자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을 해외 생산 업체에 맡기더라도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고 포장을 누가 기획했는지, 제품 구성은 누가 정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주로 이메일, 메시지, 발주서, 디자인 시안, 수정 요청 내역, 샘플 검토 자료, 그리고 거래 흐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주 커다란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등록 상표는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합상표였는데요. 법원은 설명적인 문구나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는 실제 소비자가 기억하는 핵심 부분, 이걸 요부라고 하는데 요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결국 이 등록 상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땡 과자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표가 완전히 똑같아야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소비자가 비슷하게 기억하고 비슷하게 부르고 출처가 같은 것이라고 의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제품 포장은 일부 서체 등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글자의 배치나 색상, 구도가 거의 같고 호칭과 관념도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 즉 상대 업체들은 의뢰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짝퉁 과자를 더 이상 제조, 수입, 판매, 수출하지 말라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품을 즉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사실상 본안소송, 즉 정식 소송의 결과를 미리 가져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은 빠른 시간 안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누가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무엇이 상표의 핵심 부분인지, 왜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당장 금지가 필요한지,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브랜드를 키우려는 사업자라면 상표 등록을 서둘러셔야 됩니다. 잘 팔리기 시작한 뒤에 등록을 하려고 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로 제품 생산이 OEM 방식이라고 하면 내가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주도해온 그런 흔적을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포장, 개발, 브랜드에 대한 기획, 디자인 수정, 시장 전략 이런 점에 대해서 누가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상표는 완전히 똑같아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비슷하게 기억하고 상품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상표권 침해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침해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면 법적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짝퉁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한다면 단순히 매출 손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거래처 혼선이라든지 브랜드 점유율 하락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승부는 결국 자료와 설명 방식에서 갈리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 그 자료를 가지고 논리를 바탕으로 일관된 설명을 재판부에 해줘야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